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하는 야간 개장 수요 정치 클럽인데요. 오늘 도로 사정 때문에 두 분이 조금 늦으십니다. 네, 먼저 이게 시간 맞춰 오신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죠. 박진영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용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께서는 곧 오실 거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겠죠. 오늘 근데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길이. 네, 구용모 최고위원이 어디 좀 멀리 살잖아요. 네, 저는 화성에서 왔는데요. 4시 전에 나왔습니다.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도 한 2시간 걸렸어요. 진짜 많이 막히는 시간인데 빨리들 도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오시더라도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주제는 가덕도입니다. 네, 김해신 공항이 이제 사실상 이제 백지화가 됐고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내겠다고 했는데 여당은 부산 가덕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사이, 네, 김성애 열린민주당 신장식 변호사구나. 오, 죄송해요. 마스크를 쓰셔갖고 네, 신장식 변호사, 네, 신장식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덕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숨을 막 이렇게 몰아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하세요. 다른 분부터 숨 좀 쉬고. 숨 못 쉬게 하려고. 네, 바쁠 때 먼저 시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자, 가덕도를 지금 여당 측에서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부산 재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분부터 하시죠. 진짜로. 제가 먼저 할게요. 알겠습니다. 박진영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가혹하시네. 가덕도에 가본 적이 있는 박진영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가덕도로 결정난 건 아니고요. 김해공항 확장이 이제 취소되고 신공항을 새로 만들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 부지 선정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덕도를 하든지 간에 빨리 진행하자.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책 사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국책 사업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안정성, 기술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보다는 국책 사업은 헌법적 가치. 서울에 계신 분은 1시간 만에 유럽 갈 수 있는데 왜 부산에 계시는 분은 4시간 만에 유럽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평등권 측면에서는 국책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인천의 항만 물류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물동량 1위가 됐습니다. 인천 항만이. 지금 부산 신항이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산 신항과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물동량과 항만으로서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울 외에도 거점 발전을 할 만한 곳을 또 하나 가지게 된다는 그런 장기적 경제적 관점에서 저는 신공항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이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할 것이냐 갖고 이게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벌써 10년이 넘게 20년 맞습니다. 가까이 됐는데 자, 평등권 얘기하셨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아까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 국책 사업 말씀하셨는데 국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동안 이게 표류하던 정책이고 지난 2016년도에 이미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미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이 났고 그때 당시에 5개 지자체가 다 대승책 차원에서 승복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가덕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덕도로 이미 예산을 국토부도 반대했다고 어느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검증이라는 예산까지 20억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가덕도로 이미 기정사실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모순이고요. 왜냐하면 어제 검증이 발표했을 때도 보면은 안정선, 환경 측면, 소음 측면,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미래 수요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근거를 댔는데 이미 미래 수요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김해 신공항 수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협의가 안 됐다. 이러한 말도 안 되게 하는데 그럼 가령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일관성을 무너뜨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우선 돼야지만 납득이 될 겁니다. 신장식 네. 변호사님 이제 숨 좀 쉴 수 있어요? 네. 예, 숨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창근 지역위원장님, 당협위원장님은 가덕도 신공항 반대하시나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국책 사업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덕도라고 기정사실화 하기 전에 우선 필요한 것은 왜 김해 신공항이 검증위원을 했다면은 제대로 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어제 네. 발표만으로는. 네, 신장식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원내대표, 대구 출신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세력 간의 문제, 정치 세력 내부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뭐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결과적으로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 일관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김해 공항하고요. 가덕도하고 직선 거리로 21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김해 공항에서 가덕도로 옮기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안 옮기면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이 한 40km 정도 차이가 나고 종로에서부터 따지면 한 60km 정도 종로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역의 정치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자기 지지 기반을 강하게 결속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역의 여론들을 대립적이고 분열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은 네네. 조금 들어요. 결과적으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게 조금 당겨졌을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게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뭐 국가 백년지 대계만을 위해서 했다. 이거는 사실은 지나친 것 같고요. 정치적인 목적과 또는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가 같이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뭐 재보궐 선거에서 이 가덕도 김해 신공항을 하지 않고 가덕도에서 공항을 뭐 동남권 공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저는 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변수가 안 왜냐하면 된다. 아무도 반대할 수 없어요 지금. 박진영입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PK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했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이슈는 같이 찬성해서 이제 묻혀진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비판의 것들은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똑같이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기적 관점의 경제 발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국토부가 할 수 있는지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성, 안정성, 환경성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이 최고입니다.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예타라는 측면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큰 이야기입니다. 이창근입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고요. 경제성 평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면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예타나 사업 타당성 들어갈 때 경제성 평가와 재무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만약에 가덕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김해 공항의 경제성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장식입니다. 신장식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다르다. 그건 오히려 우리 신장식 변호사께서 오히려 지역 정치인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제가요? 두 분 다 말씀하신 거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일관성 부분을 지적했고 정부가 저희는 야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덕도를 추진하겠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펴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다만 네. 지금까지 발표만으로는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성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을 하지도 못하고
국토부에서 제시하지도 못하고 검증위원회에서도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장기적 관점의 경제성을 항목 기준에 넣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니죠. 게 검증위원회에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모순이라는 예타와 거죠, 그다음에 그게. 이 효용성 조사 두 가지를 했을 겁니다. 네. 네 가지 부분 했는데 경제성은 평가돼야 우리 됩니다. 지금 침묵 수행을 하고 계시는 구영모 최고위원과 김성애 대변인께도 기회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구영모 최고위원. 네, 구영모 최고위원입니다. 1년의 어떤 과정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처음에는 이제 2002년도에 그 돛대산 사고로 인해서 이제 김해공항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점차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1년의 과정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치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했는데 또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정권 말기에 이제 뭐 4대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고 10조 원 가량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를 또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김해공항이 김해공항을 안 하고 이제 가덕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세일즈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게 항상 보면 국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하겠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책임이 없습니다. 지방 공항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손실을 많이 입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닥친 선거에 닥쳐가지고 뭐 이렇게 유치하겠다라고만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책 사업이 있으면 같이 예산을 같이 담당을 하고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애 대변인. 예,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대구 경북이냐 경남 부산이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를 가지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공이 이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여기서 이제 결정을 잘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룬 거고 민주당은 부산 경남을 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 그건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경남 지금 조선 사업이 되게 어려워져서 동네 경기 자체가 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릴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 10조 얘기하는데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어제 논평 낸 거 보니까 김해공항 이용자가 58% 줄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논평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올해 내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9년 공항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22조도 그 돈 허공에 날렸다고 하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강제로 써서 사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문제는 하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팠던 강이 전부 다 메꿔진 문제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10조를 들여서 지으면 지은 채로 남습니다. 게다가 아마존도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물류의 허브로 가장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항만과 항공과 철도가 연결되는 이 지점. 그래서 경남과 부산 경기를 살리는 데 좀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려서 한 거라서 선거용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진영 부대변이 오시기 전에 사랑한다 그랬어요. 김성애 대변인. 이게 제가 보세요. 이제 박진영입니다. 선거용이라기보다는 선거를 빌미로 제대로 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것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전부 다 이 정치권 논리 때문에 판단을 결정 유보했던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김해공항을 가보시면 압니다. 국제선을 이용해 보시면 압니다. 아마 정의당에서는 58%가 줄었다고 하는데 58%가 줄어도 김해공항은 흑자일 겁니다. 그만큼 이용률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신항만과 연결된 물류적 거점이 된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창근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먼저 하시고 예, 말씀하시죠. 신장식입니다. 아까 뭐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저희들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당이에요. 아시다시피 예, 정의당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대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했어요. 이거
뭐 천인공로 뭐 이런 뭐 굉장히 거친 언사를 하셨고 또 부산, 울산, 경남 쪽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찬성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분류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 중에 딱 한 분이 찬성하셨어요. 홍준표 의원. 이분은 지금 대구를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구 지역이 아니라 지금 대선 출마 준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를 받으셔야 돼. 이 고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때로 훌륭하십니다. 아니 뭐 하여튼간 합리적 판단하세요.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마지막 한 네,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다른 가치에서 이걸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국책 사업이고 이게 산업 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 정의당이나 또는 녹색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에서는 아예 다른 가치에서 이 사업을 봤거든요. 말하자면 가장 우리가 탄소 제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탄소 제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교통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비행기거든요. 이런 그린 뉴딜과 이게 이 가치가 그럼 맞는 방식이냐라고 하는 식의 다른 가치에서의 접근 또는 코로나 뭐 58%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올해나 내년에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지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이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그냥 중후장대 사업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국책 사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저는 다른 가치 탄소 줄이는 비행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저희가 오늘 논쟁하는 것 중에 가덕도 공항인데 100년 대계를 따져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부나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새누리당까지 얘기 나오고 어정쩡하게 결정을 못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적 의도라고 말씀하셨고 정치적인 그런 의사 표시를 하셨다고 분명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17년간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었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어쨌든 세계적인 전문기관에서 평가해서 내린 결론도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겠다 한다면 그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남권 신공항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100년 대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물류허브 말씀하셔서 물류허브에서 항만이 가덕도 측면에서 유리하고 김해공항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물류 우리나라 성장 산업으로 분명히 하겠다 그랬고 물류가 동남권에 분명히 유치돼야 된다 합니다. 하지만 그 물류가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얘기한 게 공항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백지화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동남권 신공항에서 더 이상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으면 안 된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저희가 또 이제 하고 가야죠. 가덕도 부산시장 선거에 무엇이자. 자, 김성애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선 가덕도 신공항은 주춧돌이다. 주춧돌 뭘 위한 주춧돌이에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아, 선거를 이기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하는데요, 박진영 예, 대변인. 박진영입니다. 가덕도는 부산시장 선거에 무영향이다. 무영향이다. 영향 없다. 아, 네. 영향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네, 이창근 당협위원장. 네, 가덕도는 부산시장 선거의 선심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심성이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시장식 변호사. 같은 의견인데요. 네네. 가덕도 부산시장 선거의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가 왜냐하면 아니다. 그 찬반을 가지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논쟁이 될 게 아니라 여당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이 돼야 이거 더 빠르게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야당 후보는 야당 부산시장이 있어야 정부가 대선 앞두고 그래도 선심이라도 눈치 보느라고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크게 지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양쪽에서 다 얘기를 할 것이다. 양쪽에서 다 우리가 해야 더 빠르고 더 크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아하. 거라서 변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선거용은 맞네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아까도 양쪽을 그게 위한? 저는 정당이나 정부가 부끄러워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놓고 국민들에게 판단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고영모 최고위원. 예, 가덕도 부산시장 선거의 셀링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선거 이후에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진정성도 있고 선거 이런 좀 이후에? 감론을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선거 이후에 하면 대선 용이라고 또 할 텐데요. 뭐. 그러네요. 아니, 저는 그것도. 구체고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6년도에도 김해 신공항 발표를 총선 이후에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 정말 진정성을 존중받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저희가 논의하고 네네. 경제성 부분도 분명히 다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 정치인들이 박진장입니다. 네. 여야로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으시죠. 근데 만약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하면 이거는 대선용이자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그러네. 선거가 두 개가 있어요. 지방선거이네요. 1년 뒤에. 아, 지방선거가 알겠습니다. 더 아무래도 좀 더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방선거가 조금 더 이해관계가 아니,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방선거 있을 수 플러스 있겠네요. 대선. 22년에도 지방선거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두 그러니까 개가 다 대선용 있어요. 플러스 지방선거용이다.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교통정보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수요 정치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선 룰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해요. 신장식 변호사님. 네. 심상정 의원 출마하세요 혹시? 지금 경기도 국회의원이시고요. 에이, 60일 전에만 이사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수길이 왜 그러세요?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본인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긴 사실은 이번에 총선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선? 예, 뭐 여러 대선?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정의당 내에서는 뭐 경선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뽑을 거고 지난 일요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뭐 전현직 의원, 심지어는 김종설 당대표, 그다음에 뭐 현재 서울시의원 하고 있는 권수정 의원 등등까지 모두 다 지금 빨리빨리 좀 의지를 좀 밝히고 국민들 앞에 선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요구들을 우리 전국위원들이 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은 그러면 안철수 대표 빼고 네. 네 누구를 후보로 지금 점 찍은 분이 계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권 교체에 관련돼서 네. 저희가 야권 혁신 플랫폼을 지금 안철수 네네. 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에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 혁신 저를 쳐요. 여기 두 분 옆에 앉아갖고 저희 국민의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다 있는데 저기 만들어지고 열린민주당도 있고 그 안에서 후보가 나와야지만 열린민주당. 이게 같은 편이라고 가능할 하시는데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막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뭐 그래서 국민의당은 뭐 저희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지만 네네. 예,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오지. 그리고 아마 12월 달 정도 되고 이제 예산 국회가 끝나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열린민주당에서는 방금 전에 같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무래도 후보 내지 말라고 약간 연막작전을 쓰는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어떻게 후보 내실 거예요? 저희는 일단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는 구성을 했고요. 네. 선거 공천 룰 및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당원들이 공천을 하는 방식으로 공천권을 전체를 당원에게 돌려주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좀 급하게 해서 이번에 좀 준비를 잘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누가 나오겠다고 지금 정하신 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당에 비해서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분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차점자가 다시 국회의원 승계하면 되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비용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당원 의식 설문조사라는 것을 전체 당원을 상대로 했고 20분짜리 설문조사에 무려 70%의 당원들이 응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70%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로 찬성을 하고 계셔서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누굴 낸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른다. 당당하게 치르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건데 예, 뭐 지금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하고의 단일화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그런 설문에 답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단일화에 대해서 현재는 뭐 고민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단일화를 그래도 한다고 많이 하면은 열린민주당의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더 원하지 않겠어요? 당원들이?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하네요. 선거에 당원 당규를 고친 민주당보다 훨씬 덜 민망하기도 하니까요. 열린민주당에게 뭐 국민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더불어민주당 오늘 여기 박진영입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한 사견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사견으로서 열린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의 순번도 좀 당겨지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빅픽처가 있었군요.
잘 됐으면 저까지는 안 올 좋겠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정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여론조사 100%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당원보다 국민들의 어떤 인지도 이런 걸 조금 더 방점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지금 야당이 아까 뭐 우리 구 최고위원도 불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죠.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고 이 야당 입장에서 제일 야당이지만 이 흥행에 해야 되고 더 좋은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저희들은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식으로 예비 경선을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후보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정치 신인이라는 트랙을 마련했어요. 정치 신인들 간의 경쟁에서 1위를 한 사람이 4명의 후보에 들지 못할 경우에 바로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마련해서 보다 많은 신인들도 과감히 도전해라. 아까 뭐 고비용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저비용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본선거에서도 책임 당원 비율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네네. 책임 당원의 투표 비율을 20%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0% 여론조사 아하. 그렇게 해서 많은 정치 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네. 장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박진영 대변인님, 금태섭 전 의원이 뭐 출마할 것 같은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분이 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책임감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3당 제3지역 후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계속해서 지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뭐 옛날에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님께 편지를 주면서 했던 그런 감동적인 이 센세이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누리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다. 예, 다만 하나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야권에서 어쨌든 간에 야권 연대로 후보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그다음에 야권의 후보가 대선 주자급 후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우려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결국은 선거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하는 것이 한국 선거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이 민주 진보 서울시 연정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한번 서울시에서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개인적인 소망을 단일화의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을 뻗치는 것 같아요, 신장식 변호사님. 아, 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항상 그렇죠. 뭐 옆에 계신 그 열린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저희가 얘기하는 단일화는 열린민주당 중심의 단일화입니다. 아, 예,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로 내년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일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네, 이 두 가지가 변수가 될 텐데 그럼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뭐가 변수가 될 거냐. 그 여당에서나 정부에서 뭘 열심히 지금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선거 앞두고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확보를 했을까 정부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지금 온 정부가 거기에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외교, 보건복지 뭐 이런 쪽이 다 이미 뭐 모더나나 뭐 파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이 올 연말 되면 막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1등 국가냐, 2등 국가냐, 세 번째 순위 국가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물론 그게 정확한 뭐 평가는 국력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런 탁월한 그 네. 식견을 가지신 분들과 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구영모 최고위원 보시는 서울시장 누구가 이긴다. 네, 서울시장 선거는 새로운 세력이 이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여권 범여권의 단일화, 선거를 위한 단일화 굉장히 구태스럽지만 뭐 야권도 단일화를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야권에서는 선거를 위한 어떤 단일화가 아니라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뭔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옆에 뭐 위원장님 계시지만 국민의힘에서 했던 지금 어떤 경선 룰 이런 거 백날 해봐야 솔직히 다 들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다 했을 때 그렇게 국민이 감동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해서 야권의 어떤 새로운 혁신 플랫폼이 만들어져야지만 그래야 그나마 여권의 어떤 단일화
정치화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차별화를 볼 수 있다. 예, 한마디만 신장식입니다. 혁신 플랫폼의 혁신의 내용을 안철수 대표가 빨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새 정치의 정체를 알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적폐와 신적폐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폐와 신적폐의 자유로운 사람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혁신 플랫폼의 어떤 큰 담론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겠네 그럼. 국민의힘 이창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입니다. 저는 구체의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뭐 혁신 플랫폼 그래서 야권 연대 뭐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오세훈 전 시장께서 마포 포럼이라는 그 특강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대선 주자급들 다 원탁 회의를 열자. 그래서 이미 그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응답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는데없이 이미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경선룰을 만들고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딴 나라 세상 같은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끝장 토론하자고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혁신 플랫폼 그런데 저희는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거기에 네. 대한 답도.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네. 서울시장 누구가 이긴다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장은 진짜가 이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방선거 그것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는 어쨌든 서울의 정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과 서울시의 지지율은 이미 디커플링이 일어났다 봅니다. 이미 다른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 폭탄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이미 가시권에 와 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있자마자 1차년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1분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미 서울 시민들이 그런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네. 진짜가 이긴다 이렇게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박진영 대변인은 서울시장 누구가 이긴다. 서울시장 대통령이 이긴다.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긴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네. 한편으로 이제 가시론적 접근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1년 앞둔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결국은 중앙정치의 이 대권 게임의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든 뭐 그 몇 개의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고 다음 대선의 게임을 보는 시각으로서 국민들에게 주어질 거고 저는 언론 역시 그렇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양당 간에 1당 2당 간에 대선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론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내 얘기를 한번 하시죠. 네. 자,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장 선거는 조직력이 이긴다. 조직력. 예, 그 이제 사람들이 이미지로 이길 수 있다고 선거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긴 것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그럼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고 이미지로 이겼을까?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뭐 여기 지역위원장님들 계십니다만 바닥에서 움직이는 조직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를 해요. 그것의 좋은 사례를 우리는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패배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이 있어야 선거를 이기는데 국민의힘의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민심을 무서워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너무 없다는 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 그러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지금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 되는 정당에서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에 사과하는 문제조차도 논쟁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수도권의 민심을 국민의힘이 들어야 그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 조직력으로 결국은 선거는 승부를 보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직의 힘이 중요하고 조직력이 이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큰 정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후보 단일화는 열린민주당 쪽으로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지는 민주당이- 우리가 가져가고 그런 거예요? 박원순 박진영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당선될 때 박원순 시장님은 무소속 후보였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 예. 해결들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델입니다.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한테. 예. 네, 신나수 변호사님. 저는 뭐 서울시장 두 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말하자면 그때 더 조금 더 얘기하면 네네. 백신이 이긴다. 대통령 백신. 지지율은 백신과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 내년 되면 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내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안정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세금 막 6월달인가요? 네. 부과되고 이게 눈앞에 보이면 훨씬 더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이반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동산 관련된 민심이 서울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다. 그래서 부동산 그리고 백신 이 두 개가 이긴다. 부동산과 백신 두 개가 이긴다. 백신은 그럼 저희한테 유리하네요. 그렇죠. 잘 하시면 유리한 거고요. 잘못했으면 지금까지 백신 때문에 그 코로나 대응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유지가 됐었는데 코로나 대응이 막판 한 수가 막판 끝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 것인가 좀 굉장히 국민들 건강에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특강 한번 모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이런 백신 확보 됐나요? 근데 우리? 잘 모르. 제가 보건 이창근입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언론에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만드는 회사에 일정도 소화하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마치 그러한 행보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봤듯이 그러한 보이기식 행보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수도권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방위병 전력을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었듯이 저희가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네, 지금. 근데 뭐 이미 오래됐지만 원외위원장들은 저를 포함한 이번 4.15 총선 때 뼈저리게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 원외위원장들이 현역 의원 못지않게 수도권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처절하게 그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 그 말씀하니까 구영모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열린민주당 김성인데 그 백신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국제 백신 공급 협의체하고 공구 방안도 마련해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업체 화이자 말고도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네. 연구 업체 등이 있어서 60% 확보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60%가 맞으면 그걸 백신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60% 확보하는 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서 언론이 이제 자꾸 기사를 쓸 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구영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